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1398년 명 홍무 31년 비가 내리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산호 오마대가 그 아버지를 구타하였으므로 명하여 이를 목베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상도의 서강에 거둥하였는데 조선 20척이 도착 정박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0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0일 을류 두 번째 기사 물시계를 종루에 설치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영평 백운사에 핏빛 비가 내리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간언을 수렴하고 공력을 그만두며 불교 배척할 것 등을 아랜 이지의 상소 임금이 양부에서 올린 글을 열람하니 모두 토목의 역사를 빨리 그만두고 여관과 환관의 관직을 도태 제거할 것이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정사를 청단하고 군자를 친근히 하고 소인을 물리치는 것으로서 말하였는데 지중추원사 이지의 말이 더욱 간절하였다.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군자를 친근히 하고 소인을 멀리할 것이니 서경의 삼공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하고 또 조석으로 가르쳐서 나의 덕을 보좌하라 하였습니다. 옛날에 현명한 군주는 혹은 밤중의 앞자리에서 현명한 선비를 맞이하였으니 그 부지런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대신을 접견하는 날이 적은 까닭으로 경륜의 말이 위에 통하지 못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날마다 현명한 선비와 대신을 접견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강론한다면 폐해는 고쳐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이익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어져서 소인은 저절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1. 간언을 받아들여서 신하로서 임금에게 말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서경에 나무가 먹줄을 맞으면 바르게 되고 임금이 간언을 따르면 성스럽게 된다 하였는데 옛날에 현철한 군왕은 성스러움이 스스로가 성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신하를 좌우에 두고 한 번 움직이는 것과 한 번 정지하는 것도 규관을 하게 하여 이에 따르기를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이 빨리 순종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신하가 소외되었으므로 전하의 잘하고 잘못한 일과 민정의 즐거움과 근심되는 일이 어디로부터 통하는 데가 없게 되었으니 원컨대 가난한 신하로 하여금 차례로 번을 들여 날마다 모시게 하여 말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고 가난한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없게 한다면 아랫사람의 사정이 위에 통하여 임금의 총명이 가리워지는 패단은 없을 것입니다. 1. 군금의 호의를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옛날에 군주는 구중궁궐 안에 깊숙이 거처하여 낮에는 반드시 밖에 거처하고 밤에는 반드시 안에 거처하여 천시에 순응하고 내외의 한계를 엄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별전에 치우치게 거처하면서 병사들과 너무 친근히 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정전에 팔짱 끼고 높이 앉아서 천시를 순응하고 내외의 한계를 엄하게 하여 동정을 법대로 하고 수기를 엄하게 할 것입니다. 1. 공력을 그만두게 할 것입니다. 논어의 우왕은 궁실은 낮게 짓고 구혁은 힘을 다하였다 하였으니 옛날의 군주는 그 궁실을 화려하게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은
다만 그것이 재물을 손상시키고 백성을 해치는 것이 두려워서 감히 공력을 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 농사철에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이 기근을 만나고 재변이 자주 일어나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원컨대 서울 각곳의 영선의 공력은 일체 모두 정지시켰다가 잠정적으로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그 공력을 마치게 할 것입니다. 혹은 영선을 정도에 지나치게 하여 일정한 때 없이 백성을 노역하는 것으로서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이를 물리칠 것입니다. 1. 불교를 배척할 것입니다. 불교에 관한 일은 성인이 경계할 바입니다. 그 도는 인륜을 끊고 세상 밖에 몸을 두고는 허무 괴탄의 설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속여서 혹은 가람이라 이끌기도 하고 혹은 비보사찰이라 이끌기도 하여 온갖 방법으로 사찰을 건축하여 성녀의 무리가 숲처럼 많아서 하는 일 없이 백성의 힘에 먹게 되고 혹은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불소를 인쇄하기도 하여 의발을 만들어 안거에 제공하고 원문을 기술하여 연화를 일컫고는 서울과 지방에 마음대로 다니면서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게 되며 심한 것은 위협에 따르게 하여 한정이 있는 재산을 소비하여 한이 없는 욕심을 채우게 되니 국가의 큰 근심입니다. 어찌 죄지은 사람이 부처에게 뇌물을 바치고서 면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원컨대 그 원문을 회수하고 그 연화를 금하게 하며 혹은 내탕으로서 절에 뇌물을 바치고 혹은 내전에서 기도하여 재앙을 물리치게 하는 등의 일도 또한 모두 금단시키고 조심하고 삼가하며 두려워하고 반성한다면 모든 복이 다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불교에 힘 있겠습니까? 그 혹시 재상 사대부 환관의 무리들도 감히 사찰을 건축하는 일들로서 말을 올리는 사람은 엄격히 징계하여 내쫓게 할 것입니다. 1. 군사의 정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외방의 수군은 처음에는 군사의 정원을 정하여 아버지가 좌령이 되면 아들은 우령이 되고 형이 좌령이 되면 아우는 우령이 되게 하였으며 또한 장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여정을 삼게 한 까닭으로 백성이 심히 이를 괴롭게 여겼으며 혹은 외적에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혹은 조운하는 데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혹은 장기간 번을 들어 배 타는 일로 인하여 그 노역을 감내하지 못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서로 잇따르게 되어 군사의 정원이 날로 줄어들므로 그 주군으로 하여금 기일에 맞추어 수요를 채우게 하여 온갖 방법으로 침해하여 소요를 일으키니 주군이 떠들썩하옵니다. 원컨대 주군에 명령하여 그 정원 수요 내의 시립군과 관군의 신접인 등에서 그 정원 수요를 충당하여 군적을 고쳐 마련하고 그 고을에서 정원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 원 수요를 줄이게 하며 또 1호 내에 그 장정이 2, 3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군사 1명만 세우게 하고 그 장정이 4, 5명이나 되는 사람은 2명을 자유롭게 정하여 차례대로 상정하되 비록 남은 장정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한다면 백성의 힘을 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시킬 것입니다. 충신으로 대우하고 복록을 후하게 해줌은 관인을 권려하는 것인데 지금은 복록을 받는 사람이 난잡하게 많으니 도태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검교와 옹주, 택주, 여관 등의 관직은 일체 도태 제거할 것입니다. 또 지금의 외방에서 녹전을 더 정하며 운반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되니 모두 이를 제거하게 한다면 충신에 후하게 되어 백성이 근심과 탄식이 없어질 것입니다. 임금이 명하여 도당에 내리어 궁궐 조성도감을 폐하고 그 사물을 성공감에 귀속시키게 하며 서울과 지방의 공장을 놓아 보내고 금교의 각 품관과 궁주, 옹주, 택주, 여관은 녹을 정지하게 하되 다만 개국공신의 처모인인 옹주에게는 특별한 녹을 주도록 하였다. 또 도성지 이문화로 하여금 사사에 묻기를
경등에 말한 것이 비록 간절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을 바로 쓰지 않고 그 사람을 바로 가리키지 않고는 은근히 풍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고 또 말하였다. 내가 지난날에 아침 일찍 조정에 나가서 정사를 보지 않은 것은 질병이 있어 능히 일찍 일어나지 못한 까닭이었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마땅히 병을 견디어 조회를 보도록 할 것이다. 구혁은 전답 사이에 있는 도랑을 말하고 택주는 정이품의 정현제군과 종이품의 가정제군의 철을 작호하는 것을 말한다. 태조시력 14권 태조 7년 윤 5월 12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양정에 앉아 양부에게 올린 글에 대해 조목조목 대답을 내리다. 임금이 양정에 앉아서 진술한 말을 각기 들어 조목을 따라 대답하되 혹은 허물을 자기가 지고 스스로 꾸짖기도 하고 혹은 허물을 신하들에게 돌려 힐책하기도 한 것을 모두 진술한 말의 끝에 서서 도당에 내리었다. 좌정성 조준 등이 아래였다. 궁궐과 성문이 이미 간과 각이 이루어진 것은 12월 동안만 한정하여 일을 마치고 공력을 그만두게 하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각도에 명령하여 창고에 쌀과 콩을 내어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보리를 바꾸어 바치게 하였으니 장차 백성에게 주어서 종자로 하게 함이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이름을 속여 다른 사람의 노비를 쟁송한 김을람 등을 처벌하다. 전 낭장 김을람 등이 이름을 속여 다른 사람의 노비를 쟁송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니 형조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노비 변정도감으로 이송하는 중에 차승도와 김을람 등이 거짓을 꾸며 송사를 하여 간사한 거짓이 폭로되므로 도감에서 그 영고를 묻고 그 초사를 받으니 차승도 등이 그 근각을 진술하면서 임금님까지 지척하는 데 이르러 죄가 임금을 속이기까지 하였으므로 같은 물이 참외인 등을 고문하여 이미 마쳤으며 그 참상 원인은 직첩을 수취한 사람이 아니면 본조에서 친히 고문할 수 없음이 그 전례가 오래되었습니다. 신이 삼가 그 사유를 갖추어 그를 올려 진술하여 청하였는데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사람을 살리고 죽이며 주고 빼앗는 것은 곧 군주의 일이므로 신등이 전결할 수 없는 것이온데 만약 임금께서 윤허를 내리지 않으시면 신등이 장차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지금의 전하께서 옛날에 잠저에 계실 적에는 족친의 노비는 마땅히 우리 집안의 일이므로 혐의를 피한다 하셨겠지만은 지금은 왕위에 올라온 나라 안의 사람이 신첩이 아닌 자가 없으니 이들을 대우하는 도리가 어찌 남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친히 위력의 고난을 잡아 모든 사람을 형벌하고 상주며 관직을 주고 빼앗는 것을 친근하고 소원한 차별이 없이 일체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한다면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만약 친근한 이유로서 이 시기에 명백히 조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신등은 명령을 받을 것이 없사오니 진실로 자손들에게 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원컨대 전일에 법령을 내리어 신등으로 하여금 심화를 국문하여 한결같이 형률 조문에 의하여 체결하게 하소서. 소가 올라가며 도당에 내리어 재량하게 하니 자승도 김을람 김일제 등을 형률에 의하여 처결하였다. 참외인은 7품 이하의 품간이고 참상원인은 6품 이상 종 3품 이하의 품간이며 본조는 형조를 말한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동북쪽 변방을 침략하려는 육청 우지개를 정벌케 하다. 동북면 도순문사가 보고하였다. 육청의 우지개가 변방에 침구하고자 합니다. 임금이 즉시 교지를 내려 수군만호 전승계로 하여금 영흥 청해도의
병선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정벌하게 하고 또 안무사 김승주로 하여금 육지의 군관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성주 사람 임문화 처자 8인이 남을 저주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형벌에 복종하여 참형을 당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궁성 동쪽의 동문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대신들을 힐난하다. 임금이 궁성 동문 위에 역사하는 사람이 있음을 바라보고 맡은 관원을 불러 물었다. 내가 재상의 진술한 말을 들어 공력을 그만두게 하였는데 지금도 아직 역사를 시키다니 무슨 이유인가? 그가 대답하였다. 궁성의 여긴 중에 다 놓아 보내지 않은 사람을 사사의 통첩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개화하게 한 것뿐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벌써 역사를 그만두게 했는데 다시 청하지 않고서 이들을 사역한 것은 잘못이다. 이에 즉시 이문화로 하여금 도당에 전지하게 하였다. 궁궐의 역사를 시작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만두지 못한 것은 다만 다 마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 마쳤다면 다시 백성을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내키지 않아 머뭇거리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므로 지난번에 농부를 가려 모두 일을 놓아보내고 다만 중들과 재색 장인만 남겨두었을 뿐인데 지금 역사를 그만두기를 굳이 청하므로 나도 또한 나지 못하여 따랐다. 내가 내키지 않아 머뭇거리면서 그만두지 않은 것이 옳지 않다면 이미 역사를 그만두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즉시 놓아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또한 그들을 놓아보내지 않고서 그대로 사역했고 내가 전일에 그만두게 하지 않고 머뭇거린 것도 일을 좋아했으가 아니라 마지 못하여 한 것이니 그렇다면 그만두기를 굳이 청한 것은 잘못이지 아니한가? 어찌 유독 그 잘못은 논하지 않는가? 이때 우정승 김사형이 휴가를 얻어 집에 있었는데 홀로 정성 조준이 임금의 명령을 들었으므로 응답할 수가 없어서 다만 신이 죄가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또 이지를 힐책하였다. 올려 진술한 말의 한 가지 항목 내에 불교를 배척한다고 말하면서 혹은 재상, 사대부, 환관의 무리들이 감히 사찰을 건축하자고 말을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엄격히 징계하여 내쫓게 하라고 하였는데 경이 이 당시에 건축하는 저를 가리켜 말한 것인가? 미래의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만약 미래의 일을 가리킨 것이라 한다면 지금의 사리 전의 토목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어찌 배척하는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만약 이 당시의 일을 가리킨 것이라 한다면 그 재상 사대부 환관 중에서 말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가? 명백히 진술하라. 이에 이지가 두려워하면서 대답하였다. 신은 다만 부처의 도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해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만 옛날 사람의 말을 본받아 임금께서 신하의 바른 말을 구하는 뜻의 책임을 면한 것뿐이며 미래의 일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당시의 일을 가리킨 것도 아니며 또한 말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문화가 이 말로서 복명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마땅하다. 그대의 힐책한 것이 진실로 강경하였구나. 내가 만약 여러 날 동안 잠잠히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근심이 되어 병이 날 것이다. 그대는 다시 내 뜻으로서 가서 해명하여 주어라. 내가 이미 성심으로 신하의 바른 말을 구했는데 어찌 듣기를 싫어하여 이를 힐난하겠는가. 다만 말한 일이 시무에 합하지 않는 것뿐이다. 비록 그러하나 말이 맞지 않은 이유로서 죄준다면 신하의 바른 말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다. 내가 또한 우대에 용납하니 경은 심기를 평이하게 가져서 결코 과인의 노한 것으로서 의심하지 말고 물은 내 몸의 과실과 국가의 이론과 병통되는 것을 마음에 있는 대로 면대해 아뢰게 하라. 만약 후일에 말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오늘날에 힐책당한 것을 꺼려서 바른 말 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어찌 신하된 돌이 된 의리이겠는가. 여러 재상들이 모두 대궐에 나와서 사과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탈정 기복된 사람의 행례 절차에 등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부모의 3년상 안에 탈정 기복된 사람은 나가서 의첩을 받은 후에 연각복두 참자포 조각대 차림으로 사은 배숙하고 당참과 본사 당상관의 예를 행한 후에 그 대조회와 배표, 영조, 관대 때에는 조반에 따르게 하지 마소서. 그대로 따랐다.